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 커넥트 웨이브입니다. 이 커넥트 웨이브, 사명으로는 어떤 회사인지 잘 감이 안 가실 텐데, 소제목으로 제가 실적은 좋은데 성장성은 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기업에 대해 더 궁금해지실 수도 있는데, 물론 기존 주주분들은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해당 종목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사업 현황이라던가, 뭐 실적, 그리고 주가 분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이 커넥트 웨이브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커머스 현재 상황, 그리고 이 심화되는 경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넥트 웨이브 당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셨을 거예요. 다나와랑 에누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누적된 빅데이터와 이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가격 비교 전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뭐 데이터 커머스, 다나와 애누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커머스 솔루션이라 그래가지고 메이크샵이라던가 플레이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개인과 기업의 니즈에 맞춘 이커머스 쇼핑몰 구축과 운영 및 대형마트, 대형 마켓플레이스의 상품 연동 그리고 주문 재고 광고까지 어떻게 보면 쇼핑몰 종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커머스 솔루션. 그리고 크로스보더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뭐 전 세계 9개국이라고 하는데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스페인, 호주, 홍콩 등 이 12개 거점 물류센터와 현지 유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 특화된 국내외 상품 소싱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의 A부터 Z까지 뭐 쇼핑몰 운영하는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마다 이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 네, 말씀드린 데이터 커머스 다나와 에누리를 통해서 전체 매출의 42%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33%를 차지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글로벌 상품 소싱, 글상소라고 적었는데, 네, 이 상품을 소싱하는 이 개인 뭐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B2B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을 소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전체 매출의 33%, 그리고 21% 정도 하는 게 메이크샵 외에 이제 이커머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쇼핑몰을 처음 만들 때부터 상품을 제공하고 그 상품을 팔고 나서 이제 재고 관리하고 뭐 어떻게 보면 물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개인 쇼핑몰의 A부터 Z까지를 다 도와주는 부분에서 한 21%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커머스, 다나와 에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럼 이렇게 발현된 실적은 지금 현재 어떠한 이 과정을 걷고 있냐라고 보자면 23년도 기준 매출액은 4,600억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65억을 했네요. 꽤 견조하다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한 8%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이게 보자면 뭐 전년도 대비는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 2% 성장 정도밖에 못한 상황인데 매출액 단에서는 물론 뭐 전으로 넘어간다면 뭐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면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부분이 보입니다. 뭐 영업이익 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21년도에 이 영업이익이 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그 이커머스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서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이 당시에 이 일회성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자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작용을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도 매출단에 대해서는 조금 견조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20년도 그 전에 뭐 19년도에 비해서는 뭐 영업이익률이 현재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쪽에서 조금 여기서 고무적으로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뭐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뭐 벌어서 다 이자 갚는 데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채 비율이 5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유보율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발현된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이 사내 어떻게 보면 유보율이 2,500%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외향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때 조금 더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22년 대비 23년도 거의 뭐 1% 성장이었지만 24년도에는 역성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영업이익 단에서는 뭐 성장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 이커머스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최근에 이 쿠팡과 알리 그리고 테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쿠팡은 사실 뭐 지금 이 커넥트 웨이브가 뭐 옛날에는 뭐 다나와 뭐 이런 옛날 시절에는 쿠팡이 뭐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업체였지만 사실 현재 쿠팡이 23년도에 매출이 31조를 했습니다. 커넥트 웨이브 같은 경우는 매출이 4천억대 수준이었는데 쿠팡 매출이 31조고 쿠팡이 보통 뭐 최저가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을 조금 제한적으로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팡은 최근 이제 장기간의 적자를 뚫고 흑자 전환을 해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쿠팡이 외향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계속 잠식을 어떻게 보면 계속 시장 파일을 늘려나가고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들의 파일을 계속 또 뺏어올 텐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걱정인 부분이 뭐냐면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1년 정도에 약 1조 3천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월 매출이 1200억인데 뭐 1년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3천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알리랑 테무도 굉장히 이 중국 이커머스가 가파르게 국내 시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이 최저가를 검색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과잉 생산되는 부분을 거의 덤핑 수준으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뭐 다나와 뭐 에누리 이런 데서 이 최저가를 검색하지 않고도 일부 상품들은 그냥 뭐 알리테무에서 그냥 들어가서 사버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러한 이 과도한 경쟁의 이커머스 그리고 중국발 이커머스의 한국 뭐 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이 커넥트 웨이브에 대한 성장을 이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발현된 실적과 이 주가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뭐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꽤 처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23년 말쯤에 뭐 최저가를 찍고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다만 22년도에 어떻게 보면 뭐 최고 매출, 최고 실적을 달성한 다음에 23년도에는 사실 역성장을 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차트가 여기가 20년도, 그리고 21년도, 그리고 이게 22년도인데, 뭐 21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최고 성장을 하고 나서 22년도에 조금 꺾이겠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뭐 쿠팡이라던가 국내 이커머스 어떻게 보면 뭐 알리, 테무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뭐 테무는 조금 아니더라도 알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거의 없어졌던 그리고 주요 매출처인 이 쇼핑몰을 처음 A부터 Z까지 해주는 이때 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때 개인들이 쇼핑몰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수요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쇼핑몰이 남는 게 없다 이런 부분이 막 유튜브로 올라오고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던가 이 경쟁력 심화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는 거에 앞서서 이 시장의 우려감, 우려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이커머스에서 이 커넥트 웨이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레벨에서 이게 저가니까 뭐 실적 대비 저가니까 사 모아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 이제 이커머스, 이제 커넥트 웨이브가 얼마나 이커머스에서 확장성을 가질지, 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해당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가격에 대한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100%제 주관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 앞으로 커넥트 웨이브에 대한 이슈라던가 분석 영상은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